네, 오늘은 쉬어가는 것으로 해서 로키 리눅스 8.4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로키 리눅스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키 리눅스는 이제 CentOS를 대안으로 해서 나온 건데, CentOS는 원래는 CentOS 8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대충 한 2025년까지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레드햇이 정책을 바꿉니다. 정책을 바꿔서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CentOS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버전이 있고 업스트림 버전이 있는데, 다운스트림 버전은 뭐냐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정식으로 배포가 되면 그걸 가져다가 만들었던 것이 다운스트림 CentOS였고요. 업스트림 CentOS는 이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정식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용도의 배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CentOS에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이 업스트림 CentOS였는데, 업스트림 CentOS는 말 그대로 베타 테스트용 배포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만 남기고 이제 안 하는 걸로 레드햇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CentOS는 엔터프라이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향하는 배포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엔터프라이즈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쓰기 위한 배포판으로는 부적합한 겁니다. 베타 테스트용 배포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업스트림 CentOS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entOS를 만들었던 그렉 커처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제 CentOS는 레드햇이 버렸으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다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로키 리눅스라는 거를 만들겠다고 말을 합니다. 선언을 한 거죠. 로키 리눅스는 로키 산맥의 로키와 똑같기도 하지만 이 CentOS의 공동 설립자라고 부를 수 있는 로키 맥그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을 이제 기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로키 리눅스를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로키 리눅스 ORG도 만들었고요. 이제 트위터도 만들고 뭐 GitHub도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한국어 페이지도 생겼습니다. 로키 리눅스.org 한국어 페이지 생겼고요. 로키 리눅스.kr 이것도 뭐 똑같이 한국어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포럼도 생기고 트위터도 생기고 이것저것 많이 생기면서 거의 한 1년 정도 1년 정도를 달려온 끝에 이번 달 6월 말쯤에 로키 리눅스 8.4를 릴리즈하게 됩니다. 8.4를 릴리즈 한 거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8.4가 릴리즈 됨에 따라서 다시 요거를 만드느라고 8.4로 이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8.3인가를 먼저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내리고 8.4로 다시 배포판을 코팅한 다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6월 말쯤에 정식으로 릴리즈가 됐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한 일주일 전에 아마 릴리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키 리눅스 정식으로 릴리즈가 됐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페이지를 몇 개 이렇게 가보면 로키 리눅스 KR 이렇게 있죠.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포럼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렸고요.
다운로드는 로키리눅스.org 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가시면 이렇게 되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아키텍처가 나옵니다. S86 64, ARM 64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미니멀 버전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뭐 DVD 버전 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만 미니멀 버전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굉장히 불필요한 패키지 설치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니멀 버전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이미 받아놨습니다. 네, 설치는 윈도우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버추얼 박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설치를 할 건데, 이미 있는 것 빼고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럭키 리눅스 이렇게 하고요. 리눅스를 선택을 하고, 버전은 이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가져다 만들었기 때문에 64비트, 레드햇 64비트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메모리는 한 4기가 정도 주겠습니다. 4기가 정도로 주고요. 하드디스크는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박스 디스크 이미지를 만들고 고정 크기로 해갖고 한 10기가 정도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네, VM이 생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꿔줘야 될 것이 시스템 들어가서 프로세스는 2개로 바꿔주고요. 과속화에서는 이제 하이퍼V 넣고요.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다시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디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CD롬인데 여기서 럭키 리눅스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마치 이제 CD롬에 럭키 리눅스를 이제 넣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가서 네트워크는 NAT가 아니라 브릿지 네트워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댑트의 브릿지에서 와이어리스 랜카드를 지정을 해주고요. 노트북이라서 이렇게 와이어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광학 드라이브 들어갔고 네트워크는 이걸로 되어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시스템 여기서 이제 EFI 사용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요. 네, 바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키우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테스트를 할 거냐, 설치를 할 거냐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네, 인스톨을 해야겠죠. 네, 누르시면 이제 설치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 화면이 네, 처음으로 나왔네요.
마우스가 좀 깨지는 거는 아마 버추얼박스의 문제로 보이고요. 왼쪽에 이제 럭키 리눅스 이렇게 나왔네요. 그 설치하면은 그냥 CentOS 이전에 설치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시간 설정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울로 이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 파티션 선택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 설정을 좀 바꿔줘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받기 이렇게 하게 되면 IP를 자동으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완료하면 될 것 같고요. 파티션은 커스텀으로 해서 파티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VM은 안 쓸 거고요. 표준 파티션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를 512 이거를 EFI 그 바이오스를 이네이블 했기 때문에 이 EFI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EFI 시스템 파티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부트는 그냥 SFX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싫다 그러면은 EFI만 별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여기서 EFI만 만드시면 됩니다. EFI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EFI 바이오스를 활성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EFI 시스템 파티션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루트를 준 다음에 8이 아니라 7.75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수압 파티션을 주겠습니다. 수압 파티션은 그냥 2GB, GB 이렇게 해서 주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변경사항 적용 이렇게 하면 됐고요. 루트 암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루트 암호만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선택에서 여기 보면은 서버가 되어 있는데 서버 말고 최소 설치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설치 시작을 해주면 네, 설치가 됩니다. EFI 바이오스를 쓴다라고 하면은 EFI 시스템 파티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EFI를 활성화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EFI 시스템 파티션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레거시용 바이오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재시작을 한번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럭키 리눅스 이렇게 커널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화면이 넘어갔네. 바로 이제 부팅을 하게 됩니다. 미니멀로 설치를 했는데 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네, 파이어월 D 올라왔고요. 네, 이렇게 해서 부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에 지정해줬던 루트 암호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쉘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IP가 나옵니다. 로키 리눅스 릴리즈 8.4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뭔가 그 사이에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된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네트워크로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러니까 홈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기기에서라도 로키 리눅스 IP만 알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13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뭔가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나온 배포 그 패키지는 없고요. 네, 이렇게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기기를 통해서라도 다 가능하도록 브릿지 네트워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커널 버전은 4.18 버전이고요.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면 네, 오픈 SSL 버전은 1.1.1 G 버전이네요. 예, 이게 오픈 SSL 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 1점대를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이 1.0 이상부터 아마 1.1부터인지 1.0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버전이 중요한 게 TLS 1.3을 쓰기 위해서는 특정 버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오픈SSL 1점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TLS 1.3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CentOS 7도 그렇고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0점대 버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TLS 1.3 버전 대응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이 설치가 됐나요? 파이썬이 설치가 됐네요. 파이썬이 설치가 됐는데 파이썬이 설치가 안 됐나요? 이게 의존성 패키지만 들어간 건지
라이브러리만 설치가 된 건지. 그러면 한번 파이썬이 어떤 버전인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3.8, 3.9 이렇게 나와 있네요. 3.9도 아마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9도 여기 있네. 3.9 이렇게. 네, 3.9가 이렇게 있죠. 미니멀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필요할 만한 것들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파이썬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이썬을 웬만하면 이제 최신 버전 3.9가 최신 버전이거든요. 3.9 버전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설치가 완료됐네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3.9.2 이렇게 됐네요. 3.9.2 버전이 배포 파일에 포함돼서 패키지화 되어 있다.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뭘 볼까요? DNF 서치한 다음에 OpenJDK. 네, 자바 하시는 분들은 OpenJDK가 필요하죠. 오라클도 있긴 하지만 네, OpenJDK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은 11 버전 패키징 돼서 올라왔네요. 1.8하고 11 버전하고는 동일한데 약간 그 버전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거는 뭐가 동일하냐면 LTS 롱텀 버전입니다. 롱텀 버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오픈JDK는 이제 롱텀 버전이라고 좀 보기 힘들고 다른 어떤 뭐 오라클 자바라든지 JDK라든지 아니면 뭐 줄루 같은 경우에는 롱텀으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최신 버전은 11이 될 것 같고 아파치 웹서버가 있죠. 아파치 웹서버 유명한데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는 HTTPD 패키지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인포를 주시면 인포의 파라메터 값을 옵션을 주면 이렇게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2.4.37 버전이네요. 아파치 웹서버를 예전에 2.2 버전을 많이 썼었는데 2.4로 나온 지도 꽤 됐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2.4를 다 써야죠. 다 써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웹서버가 있는데 또 다른 웹서버는 이제 엔진엑스라는 또 다른 웹서버가 있습니다. 엔진엑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오나 찾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나왔네요. 엔진엑스 버전은 1.14.1 버전이 나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MySQL도 있지만 로키리눅스는 아마도 마리아DB를 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DB. 마리아DB라고 하면 그냥 서버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서버가 있죠. 서버라고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10.3.28 버전이 이제 기본으로 패키징 돼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DB는 MySQL 호환이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PostgreSQL 이것도 꽤 많이 씁니다. PostgreSQL 서버도 패키징 돼서 제공을 해줄 거라고 믿는데 있네요. 10.17 버전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뭐 PHP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이죠. 워드프레스 같은 거 설치하려고 그러면 PHP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PHP 같은 경우에는 7.2.24 버전을 패키징으로 해서 제공해주고 있네요. 로키 리눅스는 이렇게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요. 한 가지 미니멀 리스토어를 해주게 되면 해줘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릴리즈 노트에서 봤네요. 릴리즈 노트에서 로켓 리눅스 8.4 릴리즈 노트에서 본 건데 이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RCS 로그가 설치되지 않는다. 미니멀 iOS 파일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요 서비스 RCS 로그 서비스가 설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RCS 로그 같은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포스트 인스톨 커맨드를 치면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요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RCS 로그 데몬이 설치가 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죠? RCS 로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로고 로테이트도 없어졌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RCS 로그 그리고 로고 로테이트 요것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 보여서 찾아봤습니다. 그 릴리즈 노트를 항상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항상 볼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항상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릴리즈 노트를 항상 보기를 권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접 아래 봐도 이런 식으로 버전이 다 이거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트SQL 13 버전, MariaDB 10.5, 파이썬 3.9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서브 버전은 1.14 버전 지원하고 그리고 특징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 설치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충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명령어를 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로키 리눅스 정식으로 릴리즈가 된 로키 리눅스 8.4 버전을 버추얼박스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